오늘 알아볼 내용은 원자량입니다. 오늘은 대놓고 5분이 넘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과학 좀 한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인 기초 중의 기초, 원자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알맹이 한 개의 질량은 몇 g일까요? 바로 1.67355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보면 0.0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미세먼지 팁인데 과학적 표기법에서 10의 마이너스 n승에서는 0이 n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수소 원자 알맹이 한 개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측정이 될까요? 참고로 소수점 6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초정밀 전자저울의 경우 싼 게 800만원 정도 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겠죠? 또한 어렵게 수소 원자 알맹이를 여러 개 집어서 측정을 진행한다 했을 때 질량의 총 합을 계산하려면 또 한숨이 나옵니다. 이 괴랄한 숫자의 개수를 곱해야 하는데 그럴 엄두가 안 나죠. 과학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시간 허비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타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A 원소와 B 원소의 질량을 비교해서 A 12개와 B 1개가 질량이 같다는 점을 관찰한 후 B는 A 질량이 12배야 라는 식으로 표현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던 모든 원소들끼리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질량의 서열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서열을 어떠한 원소를 기준으로 줄 세워보면 A 원소는 기준 원소보다 12배 질량이 작아, C 원소는 기준 원소보다 2배 질량이 커와 같이 직관적으로 질량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원소의 질량을 어떠한 자연수로 정해본다면 A 원소는 기준 원소보다 12배 작은 수의 질량을, C 원소는 기준 원소보다 2배 큰 수의 질량을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원자의 질량을 머리 아픈 소수점 자리 대신 알기 쉽고 직관적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자연수를 우리는 오늘날 원자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도대체 어떤 원소를 기준으로 삼느냐였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의 원자량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줄 적절한 기준이 필요했죠. 가장 먼저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소들 중 가장 질량이 작은 수소를 1로 기준 잡아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을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수소와 결합한 물질이 흔하지 않았고 수소 자체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르셀리우스라는 스웨덴의 화학자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산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잡고 산소 원자 하나를 원자량 100으로 기준을 잡았으나 이는 다른 원소들의 원자량을 자연수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값이 쓸데없이 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합의하에 산소 원자 한 개의 원자량을 합리적인 자연수인 16으로 결정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화학자와 물리학자들의 파가 나뉘게 됩니다. 원자라는 알맹이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거의 질량을 가지지 않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플러스 전하의 크기와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중성자의 경우는 개수가 달라져도 원소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똑같은 산소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중성자가 8개, 9개, 10개짜리인 산소들로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 동위 원소들은 자연계에 똑같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존재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 비율을 존재비라고 하고, 산소의 경우는 중성자 8개짜리인 산소가 99%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존재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이 3개의 산소 중 어떤 녀석을 16으로 하느냐? 이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은 중성자가 8개인 산소의 존재비가 압도적으로 높으니 그냥 이 녀석을 기준으로 16으로 잡자고 합니다. 게다가 양성자 개수와 더하면 딱 16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16으로 기준 잡기 아주 깔끔했죠. 하지만 화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존재비가 작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동위 원소들의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 질량을 구해서 그 값을 16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학계와 물리학계에서 원자량 기준을 따로 사용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원소의 원자량인데 화학에서 사용하는 원자량과 물리에서의 원자량은 1.00275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두 학파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나 싶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값을 정의내리고자 했던 과학자들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합시다. 여튼 과학자들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새로운 원소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계에서 비교적 관찰하기 쉬우면서 다른 원소들과 다양한 물질을 구성하며 동위 원소도 중성자 6개, 7개짜리, 즉 하나 차이로 두 종류밖에 없으며 존재비가 압도적으로 동위 원소 한쪽이 많아서 평균을 냈을 때 그 한쪽 값으로 완전히 치우칠 수 있는 원소인 탄소입니다. 탄소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존재비가 높은 동위원소 질량과 동위원소들의 평균값이 1.0009배 차이로 산소보다는 매우 근소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물리학파와 화학파 양쪽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 기준이 이어져 오면서 원자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질량수는 어떤 원자의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고 하며, 상대적 질량이라는 말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그람으로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소들을 비교해가며 측정하는 질량임을 나타냅니다. 즉 가짜 질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해보면 원자량에는 절대적인 단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원소가 기준보다 몇 배 크니 이를 나타낸 상대적인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자, 오늘은 원자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긴 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